40%.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였다. 모니터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지만 숫자는 바뀔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몇 번이나 새로 고침을 눌러봐도 인사팀의 박민석 대리가 실수로 재무팀 전원에게 발송해버린 급여 대장은 경영진 대신 내 화면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안에 적힌 한 줄 한 줄은 명치 끝을 가격하는 듯했다. 최진우, 입사 2년차, 월급 550만 원. 송민아, 입사 14개월 차, 월급 540만 원. 정태영, 입사 8개월 차, 월급 570만 원. 이들 모두 내가 교육시켰고 이들 모두 이 회사의 재무 인프라를 9년 동안 바닥부터 다져온 내가 받는 400만 원보다 거의 40%나 더 받고 있었다. 제로. 내가 느낀 감정은 허무함 그 자체였다. 여의도 고층 빌딩 사무실의 소음이 마치 물에 잠긴 듯 희미해졌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낮게 깔린 말소리, 언제나 너무 강하게 돌아가는 시스템 에어컨의 웅웅거리는 소리까지. 나는 다시 문서를 스크롤했고 세 번째 페이지 구석에 처박힌 내 이름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조여왔다. 이지은, 근속 9년, 월급 400만 원. 9년이라니. 수없이 많은 주 60시간 근무, 불가능해 보였던 정산 오류 해결, 남들은 보지 못한 실수 잡아내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요구사항에 맞춰 회사가 수십억 원을 아끼게 해준 규정 프로토콜 생성, 그리고 지금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저 사람들을 하나하나 가르친 것까지. 나는 사무실 건너편에서 모니터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는 최진우를 바라보았다. 분명 텔레그램 주식방에서 뜬 코인 짤방이나 보고 있겠지. 입사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더존 프로그램에서 매입 채무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그 최진우가, 나보다 월 150만 원이나 더 받는 최진우가, 인사팀 박 대리가 보낸 메일 회수 요청, 알림이 3분 뒤에 떴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뒤였다. 나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 내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했다. 노트북을 덮고 지난 6년 동안 내 직속 상사였던 김도훈 팀장의 사무실로 곧장 걸어갔다. 캘린더에 일정을 잡지도 사내 메신저를 보내지도 않았다. 그가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노크를 2번 하고 바로 들어갔다. 지은 과장, 급한 건가? 방해받았다는 사실에 짜증 섞인 표정을 짓는 뻔뻔함이라니. 나는 그의 앞에 노트북을 내려놓고 그 문제의 엑셀 파일을 열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내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지만 공허했다. 김 팀장의 시선이 화면으로 갔다가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미세하게 확장된 동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내가 무엇을 받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내 노트북을 덮더니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아 손가락으로 깍지를 꼈다. 이 과장, 알다시피 직원 연봉은 대회비야. 동료 연봉을 논의할 수는 없어. 다른 사람 연봉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제 연봉에 대해 묻는 겁니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9년입니다, 팀장님. 9년 동안 이 회사를 지탱하는 모든 재무 시스템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저 사람들이 지금 저보다 40%를 더 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는 직원을 예민한 히스테리 환자 취급하기 딱 좋은 그 특유의 관리자급 한숨을 내쉬었다. 이 과장이 입사할 때랑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이건 신규 인재 유치를 위한 회사 정책이야. 당신 연봉은 다른 경제 상황에서 책정된 거고. 그럼 조정해 주셔야죠. 인상해 주세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TO도 있고 예산, 내규, 직급 테이블이라는 게 있잖아.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진짜로 어깨를 으쓱거렸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이해해줘. 내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감정 때문이었다. 정식으로 연봉 재협상을 요청합니다. 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신청서는 올릴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반려될 거야. 지난 분기에 연례 인사평가가 끝났잖아. 통상적인 인상률 5% 받았고. 그는 손목에 비싼 시계를 힐끗거렸다. 더 할 말 있나? 그날 저녁
나는 울지도 않았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으며 하소연하기 위해 여동생 지수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 대신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강수진 대표님, 저 지은이에요. 이지은 34세. 양념통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고 옷장에 옷을 색깔별로 걸어두는 유형의 인간. 항상 꼼꼼하고 책임감 강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 이는 회사 언어로 번역하면 네가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일이 망가지는 꼴을 못 볼 테니 네가 쓰러질 때까지 일을 몰아주겠다는 뜻이다. 잠시 멈추고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글을 읽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저평가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이야기가 제 모든 것을 바꿨고 어쩌면 여러분의 상황도 바꿀 수 있을 테니까요. 아무튼 저는 편의점에서 사온 와인 한 잔을 놓고 제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9년 타임라인부터 정리했죠. 2014년 재무분석가로 입사, 자동화 보고, 시스템 최초 구축, 주당 30시간의 수기 업무 제거, 2015년 선임 분석가 승진, 매출 채권 프로세스 구조 조정, 연체율 42% 감소, 2016년 국세청 세무조사 대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개발, 무결점 통과, 회사 역사상 최초의 적정 의견 감사 보고서. 저는 모든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제가 막아낸 위기, 절약한 예산, 구축한 시스템, 그리고 제가 교육시켰지만 이제 저보다 더 많이 버는 모든 사람들까지. 저는 전에 없던 차가운 명료함에 이끌려 밤새 작업했습니다. 동틀 무렵, 저는 조직기억의 가치라는 제목의 43페이지짜리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제 가치를 철저하게 분석한 자료였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가 작년에만 회사에 절약해준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4억 1, 250만 원. 제 연봉을 시장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인상분과 비교해 보았죠. 세금 포함 연 600만 원. 계산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서를 출력해서 24시간 인쇄소에서 제본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서 샤워를 하고 3년 전 마지막 승진 때 샀던 가장 비싼 옷인 짙은 회색 펜슬 스커트와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여의도 사무실에 도착해서 곧장 장동철 대표이사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인 태희 씨는 아직 출근 전이었습니다. 오전 7시 15분이었으니까요. 저는 텅 빈 대표실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그의 거대한 책상 중앙에 3가지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 일신상의 사유가 적힌 사직서. 둘, 수개월째 저를 스카우트하려 했던 경쟁사의 오퍼 레터 채용 제안서. 연봉 500만 원의 상여금 별도, 치과 진료가 포함된 단체 상해보험까지. 셋, 제가 제본한 보고서. 그리고 제 자리로 돌아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인 것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9시 30분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 대표의 내선 번호였습니다. 이 과장, 잠시 내 방으로 오세요.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더군요. 저는 천천히 다이어리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급여 대장 소문이 이미 퍼졌는지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사무실을 일부러 천천히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지만 앞만 보고 걸었죠. 대표실에 들어서자 장 대표뿐만 아니라 김도훈 팀장, 인사팀 박민석 대리, 그리고 최고 운영 책임자인 윤지혜 상무까지 와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대표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 닫아요, 이 과장. 장 대표가 말했습니다. 57에 그는 아니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연출된 침착함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의자를 가리켰지만 저는 서 있었습니다. 자네가 둔 문서는 잘 봤네. 그가 가죽 표지를 두드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공들인 역작이더군.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보상 문제에 대해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논의를 좀 해봅시다. 인사팀 박 대리가 식은땀을 흘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오해는 없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9년을 일했습니다. 제가 교육한 5명이 지금 저보다 훨씬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회사 정책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저 가용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상의 결정을 내렸을 뿐이야. 김 팀장이 의자에서 꼼지락거리며 변명했습니다. 이지은 과장, 우리에게 검토할 시간을 좀 줬다면. 시간은 드렸습니다. 9년이나요. 저는 몸을 돌려 장 대표를 마주 보았습니다. 제 분석 보고서 마지막 섹션에는 상세한 업무 인계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모든 프로세스, 연락처, 시스템 우회법, 취약점들이 부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할 겁니다. 침묵을 지키던 윤지의 상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 준비하는데 꽤 많은 공을 들였군요, 이 과장. 그렇습니다. 사직을 제고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장 대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제 시장 가치는 귀사의 신입사원 급여 테이블과 경쟁사의 오퍼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의 성공에 명백히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9년 동안 저평가된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까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연봉 0만 원으로의 조정. 지난 1년간의 차액에 대한 소급분을 보너스 형태로 지급. 그리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사적 급여 체계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 이 3가지를 요구합니다. 박 대리가 헉소리를 냈습니다. 김 팀장은 자기 구두만 쳐다보고 있었죠. 장 대표는 긴 시선으로 저를 탐색했습니다. 자네 요구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 9년 동안 40% 할인된 가격으로 전체 재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 대체 인력을 직접 교육한 것만큼이나 파격적이겠죠. 벽식의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직원들이 일하는 척하며 우리를 힐끔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마침내 장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 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 24시간만 주게. 저는 다이어리를 챙겼습니다. 제 사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2주 뒤에 처리됩니다. 제가 작성한 인계 계획은 최소 60일이 소요됩니다. 이 격차를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하는데 24시간이면 충분하겠군요. 나가려고 몸을 돌리는데 윤상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과장, 그냥 호기심에 묻는 건데 어디서 오퍼를 받았나요?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호라이즌 파트너스입니다. 강수진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죠. 저는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도록 두었습니다. 5년 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이 회사를 떠들썩하게 나갔던 강수진. 지난 2년 동안 우리 고객을 빼가며 경쟁사로 급부상한 호라이즌을 만든 강수진. 그들의 표정에서 그들이 마침내 무엇을 잃게 되었는지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당당한 걸음걸이로 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기 중에 권력 구도가 바뀌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저 믿음직한 회계 담당자 지은 씨가 아니었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지은 과장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강수진 언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해냈구나. 저는 딱 2글자를 쳤습니다.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그들의 손실은 우리의 이익이지. 오늘 저녁 축하주 한 잔에.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단순히 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 다음에 벌어질 일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분석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비밀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10년 가까이 제 2번째 집이었던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탕비실 커피 머신에서 나는 탄 커피 냄새, 환풍기의 불규칙한 소음, 해마다 늘어가는 여의도의 스카이라인. 너무나 익숙하지만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풍경들. PC에서 매출 채권팀의 정대리가 보낸 사내 메신저가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들 과장님이 사표 냈다고 난리 났어. 소문이 빛보다 빠르네. 저는 답장하지 않고 채팅창을 최소화한 뒤
몇 달 동안 작업해온 파일을 열었습니다. 급여 분석 파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었죠. 제가 지난 9년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고 했을 때 그건 정말로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거래를 발견한 건 1년 반 전이었습니다. 승인된 발주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급업체 대금 지급 건이었죠. 내부 통제 레이더망을 피할 만큼 적은 금액 650만 원. 들어본 적 없는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김 팀장에게 보고했더니 윗선에서 결제난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 결제 건을 발견했을 때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 거절당한 후 저는 별도의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증빙 서류 없는 거래, 웹사이트도 없고 주소지가 구로구 공단 구석이나 공유 오피스로 되어 있는 업체들. 지급은 시계처럼 매 분기마다 이루어졌고 금액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저만의 비밀 장부를 쓴 지 6개월째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금액은 자동 감사 트리거를 건드리지 않도록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치면 거대했죠. 우아한 수법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3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진정한 재무적 유령이었죠. 이것이 바로 강수진 대표가 진짜 원했던 문서였습니다. 그녀가 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연봉을 제시하며 몇 달 동안 저를 영입하려 했던 이유, 그녀가 의심했던 것을 제가 확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의 완벽한 재무 이미지는 철저히 은폐된 횡령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내선 전화가 다시 울려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김도훈입니다. 이 과장, 소나무 회의실로 좀 와줘요.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3시간, 24시간이 아니라 단 3시간 만에 연락이 왔군요. 지금 가겠습니다. 나무 이름을 따서 짓는 촌스러운 장명 센스의 회의실에 들어서자 장 대표, 김 팀장, 윤 상무, 그리고 사내 변호사인 신현수 변호사까지 와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추가 인원이네요. 앉게. 장 대표가 맞은편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겨우 정오인데도 일주일은 못 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노트패드를 앞에 정갈하게 놓고 앉았습니다. 자네 요구사항을 검토했네. 장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보상 패키지를 제안할 준비가 되었어. 신 변호사가 테이블 너머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저는 내 쌍의 눈동자가 저를 주시하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연봉칠 200만 원, 즉시 적용, 리텐션 보너스 유지수당 2억만 원, 새로운 직책, 재무운영 총괄 수석부장, 경영위원회 참석 권한, 제가 요구한 것?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은 사람들의 필사적인 반격이었죠. 저는 폴더를 닫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팀장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은 거의 코미디에 가까웠습니다. 잘 됐군. 장 대표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 변호사가 인사팀과 협조해서 서류 작업을 서두를 걸세 이 문제를 회사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짐을 챙기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신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장님. 이 새로운 계약의 일부로 회사의 보상 구조와 근무 중 목격했을지 모를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 NDA를 준비했습니다. 올 것이 왔군요. 저는 표정 변화 없이 신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뇨? 신 변호사는 변호사 특유의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임원급 계약에 들어가는 표준 문구입니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저는 3초간의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구를 꼼꼼히 검토해 봐야겠네요.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턱 근육이 움찔거렸습니다. 저는 일어났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직원들의 연봉 재조정이 30일 이내에 시작될 것이라는 서면 확인서를 받고 싶습니다. 아까 논의한 대로요.
윤상무와 장 대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회의록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윤상무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이 제 등 뒤를 태울 듯 꽂히는 걸 느끼며 나왔습니다. 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수진 언니 업데이트 제가 쳤습니다. 카운터 오퍼 수락했어. 놈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NDA를 들이밀었어. 답장이 빨리 왔습니다. 완벽해. 계획대로 진행해. 다음 2주는 짜릿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제가 슬라이드나 만들어주던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눈인사나 겨우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멈춰서서 잡담을 나누려 했습니다. 김 팀장은 설탕 뺀 블랙커피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묻지도 않고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새로운 제안서에 서명했지만 비밀 유지 계약서에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법무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교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요. 강수진 대표가 제안한 지연 전술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동생 지수에게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어. 그냥 시간을 끄는 거야. 지수는 파스타면을 포크에 감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이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옛날에 이지은이라면 그냥 돈 받고 고마워했을 텐데.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옛날에 이지은은 9년 동안 자기를 무시하게 내버려뒀지. 새로운 이지은은 자신의 가치를 알아. 그리고 새로운 이지은은 나 자신조차 좀 무서울 정도야. 지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 그 모습 좋은데.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고요?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회사 기밀을 훔치지도 시스템을 고장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단판을 지은 지 15일째 되던 날. 그러니까 제가 사직을 철회하지 않았다면 퇴사 처리가 되었을 바로 다음 날. 저는 다시 장 대표, 김 팀장, 윤상무, 신 변호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화상회의로 최명자 이사회 의장님까지 참석했죠. 이 부장, 새로운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장 대표가 눈은 웃지 않는 그 CEO 미소를 지으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에 서명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와 공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얇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요구사항은 이미 승인했잖아. 김 팀장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제 연봉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파일을 열어 테이블에 있는 모두에게 15페이지짜리 문서를 나누어 주었고 동시에 최 의장님께 디지털 사본을 전송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유령 공급업체 계좌를 통해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빠져나간 35억 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 안의 죽음 같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화면 속에 최 의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문서를 스캔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거래 패턴,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들, 그리고 자금의 최종 도착지까지 추적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18개월 전 처음 이 불일치에 대해 김 팀장님께 보고했지만 경영진 차원에서 승인된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김 팀장에게 쏠렸고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착오는 없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전표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12건의 지급 내역을 추적하자 패턴이 명확해졌죠. 불명확했던 건 누가 배후에 있느냐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12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자금은 7개의 서로 다른 유한 회사로 정교하게 분산되었지만 모두 파인트리 인베스트라는 지주 회사로 연결됩니다.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신현수 변호사님의 천안 명의로 등록된 지주 회사더군요. 신 변호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책상을 쥐고 있는 손의 관절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터무니없군. 그가 평조로 말했습니다. 파인트리 인베스트 따위 들어본 적도 없어. 아마 그 이름으로는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의 서명은 변호사님의 혼인관계 증명서에 있는 배우자 김클라라 씨의 오빠 김민석 씨의 서명과 일치하더군요. 프로젝터 화면에 스캔된 문서들을 띄웠습니다.
최 의장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 부장, 이건 매우 심각한 혐의예요. 왜 검찰이나 경찰에 가지 않고 우리에게 가져왔죠? 저는 카메라를 통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상황을 해결할 기회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기는 정교했지만 조직 전체가 아닌 소수의 인원만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적인 부패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하지 않은 건 이게 바로 강수진 대표의 조언이었다는 점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게 해. 그들이 스스로 목을 맬 수 있을 만큼의 밧줄만 던져줘. 외부 보안감사를 불러야겠어요. 최 의장이 말하며 전화기로 손을 뻗었습니다. 신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각자의 변호사가 입회하기 전까지 이 회의는 종료입니다. 앉아 신 변호사. 장 대표가 눈앞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이지은 부장, 이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집했나? 18개월입니다. 이상한 지급건을 처음 보고하고 무시당했을 때부터요. 김 팀장은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팀장님은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죠.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우려를 표했을 때 조사하지도 않았고요.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을 신뢰했고 올바른 사람들은 무시했습니다. 그 후 8시간은 안개속처럼 지나갔습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외부 변호인단 도착, 보안 요원에게 끌려나가는 신 변호사, 포렌식 전문가들과 회계 조사관들의 도착. 저는 차분하게 질문에 답하고 모든 문서를 제출하며 제가 9년을 바친 회사가 가장 신뢰했던 변호사의 배신을 깨닫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정 무렵, 신 변호사가 이 계획의 설계자였고 격리팀의 공범 2명이 지급 실행을 도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 팀장은 공범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태만했고 그 지급건들이 경영진을 위한 합법적인 컨설팅 비용이라고 확언한 신 변호사를 너무 믿었을 뿐이었죠. 저는 밤늦게 여의도 빌딩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쳤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습니다. 길 건너편 주차장에 강수진 대표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조수석에 타자마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언니 예상대로야. 신 변호사는 끝장났고 이사회는 패닉 상태야. 장 대표랑 윤상무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어둠 속에서 수진 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다음 달부터 호라이즌 파트너스의 새로운 최고 재무 책임자 CFO로 출근할 거야. 약속대로 그들이 회사에서 훔치려던 금액과 똑같은 액수의 사이닝 보너스 계약금을 받고 저는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3주 휴가부터 다녀올게. 9년 동안 제대로 된 휴가를 간 적이 없거든. 그 후엔 어떻게 되었냐고요? 글쎄요. 그때부터 진짜 흥미진진해졌죠. 회사는 횡령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이런 일은 결국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며칠 뒤 신 변호사와 그 공범들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김 팀장은 내부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사회는 제가 구축했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모든 재무 시스템에 대해 빅사 회계법인의 전수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수진 언니 회사로 출근하기 이틀 전 장 대표에게서 개인적인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은 부장. 아니 이사님,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CEO 특유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이사님이 개발한 일부 시스템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방법론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 방법론은 제가 드린 인계계획서에 완벽하게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제 입을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무시하셨던 바로 그 문서요. 전환을 돕기 위한 자문료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내 금액이라. 제가 메아리처럼 되뇌었습니다. 제 가격은 9년의 충성심과 전문성에 대한 공정한 평가였습니다. 그 기회는 이미 날아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CFO로서의 첫 출근 날 수진 언니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샴페인 잔을 들고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녀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을 위하여 제가 덧붙였습니다. 반년 만에 우리는 제 전 직장의 허술한 재무 통제를 우려한 주요 고객사 3곳을 데려왔습니다. 1년 후 우리 회사는 규모가 2배로 커졌고 투명한 재무 관행을 가진 업계 리더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입사 시기와 관계없이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보장하는 투명한 직급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급여 데이터를 직접 검토해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 전 직장은요? 살아남기는 했지만 그 스캔들에서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장 대표는 이사회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윤 상무는 더 작은 회사로 이직했고 김 팀장은 범죄 사실은 없지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평사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회사는 2년 뒤 경쟁사의 헐값으로 매각되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이 처음부터 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주었다면 어땠을까? 만약 김 팀장이 내가 처음 이상한 지급건을 보고했을 때 조사를 했더라면, 만약 장 대표가 비밀주의가 아닌 투명한 문화를 만들었더라면, 하지만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저는 지금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 글을 읽으며 직장에서, 관계에서, 혹은 그 어디에서든 저평가받거나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헌신, 기술,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원화든 달러든 혹은 여러분의 정신 건강이든 실질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가치를 계산해서 청구서를 내밀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를 알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결국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보다 못한 대우를 거부하는 것이니까요.